네, 대표각과 삼포도의 이제 남은 기타 주제들 배우고 대표각과 삼포도 3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이야. 그렇죠? 확률에서 확률 단원에서도 우리가 독립을 배웠죠. 그렇죠? 자, 지금 여기 대표각과 삼포도에서는 독립일 때 대표각과 삼포도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렇죠? 근데 요거는 제가 중간중간 각각을 배울 때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x랑 y가 두 개가 독립인 확률 변수야. 그쵸? 그러면은 이게 성립한다. 이 x, y를 두 평균의 뭐 곱으로 쪼개 쓸 수 있다. 되시죠? 밑에다가 제가 증명도 해놨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증명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요거를 그냥 외워주시면 되죠. 그쵸? 독립일 때만 곱의 평균을 쪼개 쓸 수 있다. 자, 이 말은 다시 거꾸로 하면은 독립이 아니면 원래는 성립하지 않는 거야. 원래는 두 개의 곱이 두 평균의 곱으로, 곱의 평균이 두 평균의 곱으로 원래는 쪼개지지가 않아. 그쵸? 근데 어느 경우만 독립일 때만 성립한다. 그쵸? 이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 밑에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거꾸로는 안 됩니다. 그쵸? 이게 성립한다고 독립은 아니야. 그쵸? 이게 독립이 아니더라도 뭐 y가 그냥 다 0이야. 그래갖고 얘네가 그냥 다 계산해보니까 다 0이야. 그쵸. 그렇게 해서 성립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역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독립일 때 이게 성립하는 거야. 되시죠? 이 방향 항상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요 3 번과 2 번이 있는데 오히려 3 번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그쵸. 이게 성립하면은 그쵸. 이게 성립하면은 곱의 평균이 두 평균의 곱으로 써진다면은 이항시켜서 자, 요렇게 쓸 수가 있고, 그쵸? 요게 뭐야? 바로 공분산이죠. 그쵸? x, y의 공분산식이라고. 그래서 공분산이 0이 된다고, 독립이면. 되시죠? 공분산이 0이면은 공분산이 분자에 들어가는 뭐 상관계수도 0이 된다. 그쵸? 요거 앞에서 지엽게 했죠. 그쵸? 요게 성립하고,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합의 분산은 두 개의 분산 합 더하기 이 공분산으로 적는데, 그쵸? 독립이면은 누가 0이라고? 공분산이 0이므로 요 부분이 뭐에? 없어지기 때문에 합의 분산을 그냥 두 분산의 합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되시죠? 이것도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에 성립하지 않고 언제만 성립하는 거야? 독립일 때만 성립하는 거라고. 되시죠? 독립이면은 곱의 평균이 두 평균의 곱으로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얘가 되니까 얘도 되는 거고 얘가 되니까 얘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런 순서대로 성립하게 된다. 되시죠? 근데 우리는 요 세 개가 자연스럽게 그쵸? 이렇게 1 번부터 생각해 갖고 2번 여기까지 떠올리지 말고 그냥 독립이면은 이 세 개가 그냥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게. 그쵸?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문제를 풀고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그냥 자동으로 떠오르게 되실 겁니다. 되시죠? 지금은 뭐 그냥 외우려고 보고 '아 이렇게 될 것 같구나.' 그쵸? '이렇게 될 것 같구나.' 하고 최대한 이해해 보시려고 그쵸? 외우시려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독립 문제 1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뭐 나머지 1, 2, 3 번은 뭐 독립과 상관없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그냥 반복하는 거죠. 그쵸? ax 플러스 b의 평균을 이렇게 쪼개 쓸 수 있다. 맞죠? 그쵸? ax 플러스 b의 분산은 그죠? 분산은 요 a만 어떻게 튀어나가? 제곱해서 튀어나간다. 그쵸? 외우셨죠? 다음 3번 공분산 ax랑 by의 공분산은 요 x랑 y에 곱해져 있는 수가 둘이 곱해서 앞으로 나간다. 3 번도 맞죠. 그쵸. 그럼 4 번이 옳지 않은 거죠. 그쵸. 4 번은 왜 옳지 않아? 독립이면 차의 분산 어떻게 구하니? 자, 차의 분산은 원래 두 분산의 합에다가 여기가 빼기야. 빼기 이 공분산 하는 겁니다. 되시죠? 근데 독립이라며 그럼 공분산이 몇이야? 0이잖아. 그쵸? 그래서 차이의 분산은 그냥 두 분산의 합이 된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면은 두 차의 분산이나 두 확률 변수의 합의 분산이나 같게 됩니다. 되시죠? 요 부분이 그냥 없어지니까 둘 다 그냥 분산의 합으로 요렇게 적어진다고. 되시죠? 이게 성립한다. 뭐 당연한 소리죠. 그렇죠? 요렇게 그냥 당연하다. 그렇구나 하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2번 상관계수가 0일 때 다음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되시죠? 뭐 상관계수가 0이면은 독립인 건 아니지만 그쵸? 그건 당연히 성립하는 게 아니지만 여기 디귿에 보면 독립이다란 말이 나와서 그쵸? 요 디귿 때문에 여기 단원 8번째 챕터 독립일 때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근데 무슨 급이야? C급이야. 왜 C급이야? 요 기억 니은까지는 오케이, 좋아. 내가 배운
앞에서 배운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디귿이 문제가 뭐냐? 우리가 시험 범위가 7급은 통계학이고 9급은 통계학 개론입니다. 그쵸? 7급이 비록 통계학이지만 모든 통계학이 다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와줘야죠. 그쵸? 근데 요 디귿, 이별량 정규 분포는 요 수준을 조금 벗어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평소에 공부해 왔던 그 범위로 공부하면은 요 디귿의 이별량 정규 분포라는 걸 처음 듣게 된단 말이야. 그쵸? 이별량 정규 분포는 제가 가르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별량 정규 분포라는 요 말이 15년, 11년부터 25년까지, 그쵸? 15년간 시험에서 여기서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쵸? 여기서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 가르칠 순 없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이게 물론 통계학적으로는 중요하죠. 그쵸? 이별량 정규 분포가. 그쵸? X도 정규 분포고 Y도 정규 분포면은 둘의 결합 확률 분포를 만들면 걔가 이별량 정규 분포가 된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적으로는 안 중요하잖아. 그쵸? 그래서 제가 별도로 따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만 나오는 개념, 그런 문제들은 제가 다 C급으로 표시했고 굳이 몰라도 된다. 그쵸? 계속 C급 문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어쨌든 뭐 저희는 풀기로 했으니까 풀죠. 자, 지금 문제가 뭐야? 상관계수가 0이랍니다. 상관계수 0이면 뭐도 0이야? 공분산도 0이죠. 그쵸?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양쪽으로 성립하는 거야. 공분산이 0이면 상관계수도 0이고 상관계수가 0이면 공분산도 0입니다. 그쵸? 이거는 같은 둘이 똑같은 말이라고. 되시죠? 자, 기억. 공분산이 0이야, 지금. 그러면은 2xy는 2x 곱하기 2y가 되냐? 되죠. 그쵸? 왜냐하면 공분산이 0이라며. 그쵸? 공분산식을 다시 써주면 어떻게 돼? 2x y 빼기 2x 곱하기 2y잖아. 그쵸? 이게 0이라며. 그럼 요거 이항시키면은 요쪽으로. 그쵸? 그럼 얘네 둘이 뭐해? 같다가 성립하잖아. 그쵸? 요 공분산이 0이다부터 출발해 갖고 요 문장 만들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기억 옳은 설명이라고. 되시죠? 다음에 니은 차의 분산 구해보래. 그쵸? 그럼 요거 앞에 문제랑 똑같네. 차의 분산 vx 더하기 vy 마이너스 2 공분산이라고. 그쵸? 근데 문제에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야? 공분산이 0이라며. 그쵸? 그럼 여기가 0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게 성립한다. 그쵸? 얘는 꼭 독립일 때도 물론 성립하지만 독립일 때는 공분산이 0이기 때문에 얘가 성립하는 거야. 되시죠? 근데 독립이 아니더라도 두 확률 변수가 뭐면 공분산이 0이면 그쵸?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되시죠? 다시 독립이면은 공분산이 0이니까 얘가 성립하는 거야. 차의 분산이 두 분산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야. 되시죠? 근데 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공분산이 0이다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기로 내려올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다. 자, 그럼 요 디귿이 문제인데 그렇죠? x, y의 결합 확률 분포가 이별량 정규 분포이면은 x와 y는 서로 독립이다. 다시요. 문제 보시면 일단 뭐야? 일단 주어진 조건이 상관계수가 0이래. 그쵸? 상관계수 0이면 마지막 문장이 뭐야? 독립이다. 그쵸? 이건 내가 뭐라 그랬어? 틀렸다 했잖아. 그쵸? 요 방향으로는 성립 안 한다고. 요 방향으로는 성립하더라도 독립이면 상관계수가 0이다는 성립하는데 그쵸? 상관계수 0이면은 무조건 독립이다. 이건 성립 안 한다고. 그쵸? 상관계수가 0이더라도 독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 세상에는. 그쵸?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더해줬어. 상관계수가 0이면서 두 확률 변수가 이별량 정규 분포면 독립이니. 그쵸? 요 조건을 더해 줬잖아. 그쵸? 그럼 그때는 뭐냐? 그때는 성립한답니다. 되시죠? 상관계수가 이별량 정규 분포일 때 상관계수가 0인 경우는 두 변수가 뭐? 독립인 경우밖에 없답니다. 되시죠? 이게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디귿도 맞다 해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근데 요 문제 정말 왜 안 좋은 문제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디귿 이별량 정규 분포 이거 시험 범위 벗어났다고. 되시죠? 근데 디귿을 모르면은 1번인지 4번인지 못 고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걸로는 기억 니은이 맞는 것까지는 찾을 수가 있어. 그쵸? 근데 디귿이 맞는지는 이별량 정규 분포를 모르면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문제가 최대한 안 나와야겠죠. 그쵸. 그다음에 나오더라도 어차피 시험에 한 문제 정도만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쵸. 이런 문제만 막 싸그리 막 10문제씩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내가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해 갖고 막 이거 공부해야지. 어떻게 공부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쵸. 제가 설명드리잖아. 이거는 정말 특수한 문제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부할 필요 없다. 자,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별량 정규분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별량 정규분포의 뭐야? 결합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되시죠? 엄청 복잡하죠. 그쵸? 그다음에 이별량 정규분포를, 그쵸? 이별량 뭐야? 정규분포인데 이름이. 자, 이별량 정규분포를 그리면 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생겼답니다. 그쵸? 왜냐면 얘는 확률 변수가 몇 개야? 두 개니까 X축, Y축, 그다음에 얘네들을 확률로 표시할 Z축이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그린다고 이제 평면 좌표가 아니라 공간 좌표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그려져 이제부터. 되시죠? 3차원으로 보면은 이거는 위에서 어느 방향에서 보든 이렇게 정규분포 모양이 되게 요런 식으로 생겼답니다. 되시죠? 이쁘죠? 이렇게 이쁘게 생긴 놈이야. 자, 그래서 이별량 정규분포의 식을 보면은 뭐 x의 평균도 있고 y의 평균도 있고 x의 표준 편차도 있고 y의 표준 편차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어디야? 요 부분에 보면은 그쵸? 요 부분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자,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에 보면 뭐도 들어가 있어? 상관계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개의 2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막 바뀌는 이런 분포인데 자, 이 분포에서 만약 상관계수가 0이야. 요 부분이 0이야. 그리고 요 부분도 0이고 여기도 상관계수 있네. 요 부분이 0이야. 그쵸? 그러고 나면은 fxy가 상관계수가 0이면은 그쵸? 상관계수가 0이면 fxy를 x의 정규분포식이랑 y의 정규분포 함수로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답니다. 연속형에서 보면은 얘가 뭐야? x와 y의 교집합 확률이고 얘가 x가 벌어질 확률, 얘가 y가 벌어질 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에 곱셈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연속형에서 이 곱셈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면 뭐야? 독립이죠.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별량 정규분포에서는 상관계수가 0이면 독립이 된답니다. 원래 그냥 상관계수만 0이다 하면 독립으로 갈 수 없다고. 근데 이별량 정규분포이면 그렇죠? 이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주면은 여기서 상관계수가 0이다로 뭐 할 수 있어? 독립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되시죠? 근데 이거는 요 시험 문제 여기 하나에 보기 한 번만 나온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뭐 이 디귿을 조금 그래도 뭐 요렇게라도 좀 어떻게라도 뭐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니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립한데. 그렇죠? 그래서 독립이 된답니다.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굳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필요는 없다. 자, 요런 말씀 드리면서 요 2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정상적인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제 한번 제대로 이제 똑바로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거를 떠올려 보면서 똑바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1번 xy의 기대값은 두 기대값의 합으로 쓸 수 있냐? 된다 그랬잖아. 확률에서 이게 쪼개 쓸 수 있다고. 되시죠? 다음에 2번 곱의 기대값이 두 기대값의 곱으로 표현돼. 그쵸? 2x y는 2x 곱하기 2y이면 그쵸? 요러면 독립이니. 그쵸? 제가 앞에 맨 처음 개념 설명에서 했잖아. 독립이면 이게 성립한다는 오케이 가능. 그쵸? 근데 이렇게 거꾸로는 뭐 한다고? 안 된다고. 그쵸? 이게 성립하면은 공분산이 0이다랑 같은 말이야. 그쵸? 이게 성립한다는 소리는. 되시죠? 공분산이 0이면 독립이다. 성립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쵸? 이게 둘이 같아지는 경우가 그쵸? 있을 수 있어. 독립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모든 XY에 대해서 독립이 성립하냐? 그건 안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이제 3번. 독립이면은 차의 분산을 두 분산의 합으로 구할 수 있냐? 드디어 이제 맞는 문장 나왔죠. 그렇죠? 이게 맞다고. 다음에 확률 변수 xy가 서로 독립이면 공분산은 0이다. 그렇죠? 이제 이 방향이잖아. 독립이면 공분산이 0이냐? 그렇죠? 이거는 성립한다고. 되시죠? 이 여기 안 된다고. 그렇죠? 지금 벌써 앞에 공분산 배웠을 때부터 지금 벌써 몇 번째 정말 무수히 많이 말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제는 그냥 보자마자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네, 4번 XY가 독립이래.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독립이면 이제 출발하는 거죠. 공분산은 0이다. 그렇죠? 성립한다고. 다음 합에 대한 분산. 그렇죠? 이거 이제 글로 돼 있는 거를 좀 수식으로 적어 줘야지 우리가 좀 눈으로 보기가 편해지죠. XY의 합에 대한 분산은 요거잖아. 그렇죠? 그게 X와 Y의 분산의 합이다. 이게 성립하냐? 자, 요런 말이죠. 그렇죠? 성립한다고. 그렇죠? 원래 합에 대한 분산은 여기에 이 공분산이 원래
왜 공분산이 왜 이렇게 소문자 대문자가 안 써지지? 다시 이 공분산이 원래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쵸? 독립이면은 공분산이 0이므로 여기 부분이 0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합의 분산은 부분산의 합으로 쓸 수 있다. 되시죠? 그래서 2번도 맞고 다음 3번 xy의 곱에 대한 기대값 이거죠. 이거는 x와 y의 기대값의 곱이니 이게 성립하니 그쵸? 성립한다고 그쵸? 공분산이 0이니까 아니죠. 이건 오히려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야? 독립이면은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 그쵸? 이게 성립하니까 뭐야? 공분산이 0입니다 되는 거잖아. 그쵸? 독립이면은 곱에 대한 기대값을 두 기대값의 곱으로 쪼개 쓸 수 있다. 그쵸?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야? 4번. 4번이 뭔진 모르겠지만 1, 2, 4번이 다 맞는 문장이니까. 그쵸?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1, 2, 3번이 다 맞아. 그럼 정답 몇 번이야? 옳지 않은 거 고르라며. 그럼 4번이죠. 되시죠? 자, 4번은 뭐냐?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 그쵸? 이게 좀 말이 어려워. 근데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 앞에서 살짝 확률 분포와 함수할 때 저희가 그 다음 단어 뭐야? 결합 확률 분포할 때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요거를 적어주면 수식으로 적어주면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 요렇게 적힙니다. 요렇게. 이거 무슨 함수야? y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쵸? x라는 값이 고정되어 있을 때 x가 발생했을 때 그때 y가 발생할 확률 밀도 함수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y에 대한 함수라고. 자, 그거는 x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와 같니? 그쵸? x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가 뭐냐? 우리가 결합 확률 분포표 이렇게 x 있고 y 있잖아. 그쵸? 그때 요 x들에 대한 확률 값들 있잖아. 그쵸? 이게 연속형으로 넘어오면 뭐야? 그냥 fx죠. fx, y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 중에서 변수 하나로만 된 확률 밀도 함수 구하면은 걔를 뭐라 부르기를 한다 했어? 주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고 말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x 얘네 둘이 같니? 이거는 그냥 생각해봐도 다릅니다. 왜? 얘는 뭐야? 얘는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긴 하지만 결국 누구에 대한 함수야? y에 대한 함수라고. 그렇죠? x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는 누구에 대한 함수야? x에 대한 함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우리가 독립이면은 이게 독립의 정의가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잖아.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 그렇죠? 되시죠? 자, 얘네들은 얘도 전체 중에 A가 발생하는 사건의 비율이잖아. 그렇죠? A의 비율이라고. 얘도 뭐야? B가 발생했을 때 그중에서 A가 발생할 비율이야. 그렇죠? 결국 여기도 A, 여기도 A. 이거는 통일돼야 돼. 그렇죠? 근데 얘는 뭐야? 이 문장을 이렇게 수식으로 써보면 얘는 Y에 대한 함수고 근데 그게 X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 얘는 X에 대한 함수니까 그렇죠? 당연히 둘이 뭐 하겠어? 다르겠죠. 대신에 독립이면은 그렇죠? 독립이면은 요 문장을 다시 옳게 쓰면 이건 성립하겠죠.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는 y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 그렇죠? 얘랑은 같겠죠. 그렇죠? 이건 성립하겠죠. 얘도 y에 대한 함수, 얘도 y에 대한 함수인데 이게 이산형에서 요게 성립하듯이 그렇죠? 이게 연속형으로 넘어오면은 요렇게 확률 밀도 함수로 바뀌어서 성립한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성립합니다. 독립일 때는. 되죠? 근데 이거는 아예 분자의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된다. 그렇죠? 요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요 4번 내가 모르더라도 1, 2, 3, 4 중에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4번 문장 모르더라도 1, 2, 3번이 지금까지 역대 시험에 매우 매우 많이 나온 당연히 맞는 문장이기 때문에 얘네들 맞다 해서 푸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변수가 독립일 때 마지막 문제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23년 7급에 요 5번 요 문제 처음 봤을 때는 순간 당황했어. 요게 무슨 제가 모르는 어떤 수학적 기호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너무 단순해. 그냥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함정이 있는 건가라고 의심을 했지만 그냥 단순한 문제였다. 자, 지금 요 상황을 그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거야. 모집단에 어떤 모집단에 2랑 4만 있는 거야. 그죠? 두 개의 값밖에 없어. 자료가 두 개밖에 없어. 자, 여기서 x라는 표본을 뽑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 x가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2 아니면 4밖에 없다며 모집단에.
그쵸? 그럼 x는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죠. 뽑는 거에 따라서. 되시죠? 지금 그냥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모집단에는 1 아니면 5 밖에 없어. 그쵸? 자료도 여기도 자료가 2 개밖에 없어. 거기서 y라는 표본을 뽑는답니다. 되시죠? 그 y는 1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죠. 5가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되시죠? 자, 이렇게 나올 x가 어쨌든 2 아니면 4를 갖고 y는 1 아니면 5를 가지니까 얘네 둘 다 표본이지만 뭐라고? 확률 변수라고. 그쵸? 진짜 실제로 내가 뽑기 전까지는 얘가 어떤 값이든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확률 변수라고. 되시죠? 이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래? x 더하기 y의 분산은, 그쵸?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vx 더하기 vy 더하기 이 공분산으로 구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요 값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 단 xy는 뭐라고? 독립이다라며. 그쵸? 독립이라며. 그럼 공분산이 몇이야? 0이죠. 그럼 x의 분산이랑 y의 분산만 구해서 둘이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 그냥 쉬운 문제였다. 다 읽고 나니까. 그쵸? 그래서 처음에 의심을 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하고. 그쵸? 7급 문제인데, 그래도 명색이 7급 문제인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살짝 의심했지만, 어쨌든 뭐 이런 문제였다. 자, 그래서 x의 분산 구하면은, 자, x는 2 아니면 4를 갖는데, 얘가 이미 추출한 거기 때문에, 그쵸? 2나 4가 나올 확률이 뭐해? 똑같습니다. 얘네 다 2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되시죠? 4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야. 자, 그럼 x에 대한 뭐 할 수 있어? 확률 분포표 만들어서, 그쵸? 분산 구하면 되잖아. 그쵸? 원래는 그냥 진짜 얘 뭐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용해서, 이거 진짜 이 확률 분포표 갖고 또 요거를 또 뭐해? 제곱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되잖아. 4, 16, 그리고 그때 확률은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된다고. 되시죠? 이거 이용해서 풀면 된다고. 원래 원칙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산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 그쵸? 요렇게 생각해서 풀 수도 있다고. 자, 분산은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쵸? 이게 기본이야. 분산에 오히려 정의부터 출발하는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 그쵸? 편차는 뭔데? 편차는 이 자료에서, 각각의 자료에서 뭘 뺀 거야? 평균을 뺀 거야. 지금 2랑 4가 나오잖아. 그쵸? 그럼 평균이 몇이겠어? 3이겠죠. 그쵸? 다시 자료가 뭐 아니면 뭐가 나와? 2 아니면 4가 나오니까 이쪽으로 쓸게요. 2 아니면 4가 나오니까 이 가운데 평균은 몇이겠어? 3이겠죠. 그쵸? 그럼 2랑 3이 편차가 몇이야? 1이죠. 4랑 3도 편차가 몇이야? 1이죠. 그쵸? 어떤 건 마이너스 1이고 어떤 건 플러스 1이겠지만, 그쵸? 어차피 우린 뭐 할 거야? 근데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할 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1. 이거 어차피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1. 1과 1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몇이야? 1이잖아. 그게. 1과 1의 평균이 1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x의 분산 구하면 몇이라고? 그게 1이 된다고. 자, 요거랑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자, y의 평균은 몇이야? 3이죠. 1 아니면 5가 나온다며. 그럼 둘의 중간 몇? 3이 평균인 거 아니야. 되시죠? 그럼 3과 1의 거리 몇이야? 마이너스 2죠. 5와 3의 거리는 2잖아. 그쵸? 그럼 그것들 뭐 할 거야? 제곱할 거라며. 둘 다 제곱하면 몇이 나와? 4가 나오죠. 그쵸? 그럼 4랑 4의 평균 구하라며. 되시죠? 그럼 몇이야 평균이? 4잖아. 그렇기 때문에 y의 분산 구하면 몇이 나와? 4가 나오는 거죠. x의 분산이 몇이야? 1. y의 분산이 몇이야? 4잖아. 그래서 두 분산의 합 구하는 거였잖아. 원래 우리가 푸는 게. 그쵸? 둘이 더하면 몇이야? 5잖아.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다. 되시죠? 자, 분산을 당연히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외우셔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웬만한 문제는 요렇게 푸는 게 맞아. 그쵸? 근데 자료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할 때, 이렇게 2, 4, 1, 5 매우 간단하잖아. 그쵸? 이 경우에는 우리가 분산의 뭐에? 분산의 정의를 생각해서 그릴 수 있다고. 구할 수 있다고. 그쵸? 분산의 정의, 편차 제곱의 평균. 평균으로부터 각 자료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쵸? 그게 편차인데 그거를 제곱해. 그럼 제곱해서 나온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평균 내. 되시죠? 요렇게 생각해서도 구할 수 있다. 그럼 더 빨리 풀 수가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굳이 막 확률 분포표 막 그리고 안 풀어도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또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자주 해주시길 바라면서 8번째 챕터 독립일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